넘어가서 오늘 할 내용은 지수 방정식과 지수 부등식이에요. 사실 우리가 공통수학 1에서만 이 파트가 좀 이상하고 앞으로는 다 이런 식일 거예요. 뭔 말이냐면 공통수학 1만 특이하게 2차 방정식 후에 2차 함수를 다룹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온 게 2차 부등식이에요. 그쵸? 얘가 왜 특이하냐면 원래는 지금 여기서부터도 그런데 앞으로는 무조건 함수를 배우고 그 다음에 그 함수에 대해서 최대 최소 방정식 부등식 이게 기본적인 순서입니다. 이게 우리가 공통수학 1에서만 이렇게 다룬 이유는 뭐냐면 중학교 때 배웠던 2차 방정식과 중학교 때 배웠던 2차 함수 간의 관계를 설명하기 위해서 교점이 연립방정식의 근이다 라고 하는 측면을 설명을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2차 방정식에서는 특이하게도 존재하는 허근에 대한 언급을 해야 돼서 2차 방정식을 살짝 먼저 한 것뿐이에요. 하지만 앞으로는 기본적으로 허근을 다루지 않습니다. 지금부터는 이제 허근을 다루진 않을 거예요. 그래서 함수를 먼저 하고요. 그 함수의 그래프를 기준으로 최대 최소 방정식 부등식을 푸는 걸 이야기할 것이며 그걸 우리가 함수의 활용이라고 말할 겁니다. 다시 한번 말하면 2차 방정식, 2차 함수, 2차 부등식을 우리는 따로 배웠지만 사실 얘랑 얘는 2차 함수의 활용이에요. 뭔 말이냐? 2차 함수 그래프가 있을 때 그게 x축과의 관계가 2차 방정식이고요. 직선과의 관계가 연립 2차 방정식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이걸 뭐 어떤 가로선을 기준으로 위에 있다 또는 아래에 있다 라고 하는 것을 부등식으로 해결한다는 거죠. 그래서 공통수학 1 할 때도 계속 말했어요. 니네 그래프 좀 그려서 방정식 부등식 풀어라. 그리고 다시 한번 말합니다. 방정식 부등식은 함수의 그래프의 활용이에요. 그래프 그려서 풀어야 돼요. 알았죠? 물론 그래프를 그리지 않아도 풀 수 있는 문제들이 있는 건 아는데 기본적으로 얘네들은 방정식 부등식은 그래프의 활용으로서 인식은 해줘야 된다. 그런 말을 할게요. 알았죠? 그래서 앞으로는 비록 방정식 또는 부등식을 풀 때 그래프를 안 그릴지언정 이것들은 전부 다 그래프의 활용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래프로 푸는 방법 또한 이해는 해줘야 된다. 그렇게 말을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보죠. 2차 함수, 직수함수의 활용. 첫 번째, 지수 방정식. 가장 기본적인 개념은 뭐냐면 어떤 y는 a의 x제곱이라는 애가 y는 c랑 같다라고 했을 때 이 교점이 존재하죠. 맞아요? 이 교점이 근이고요. 그걸 우리가 a의 x제곱은 c라고 합니다. 근데 이 c라는 게 a의 뭐 n제곱이라고 한다면 그냥 당연히 x를 뭐라고 해주면 돼요? n이라고 해주면 돼요. 근데 만약 이 a의 x제곱인 c라고 했는데 걔가 이런 식으로 표현이 안 돼. 그럼 어떻게 표현해? 어떻게 구해요? 로그로 구하면 됩니다. 로그 a의 c. 이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로그라는 숫자를 만들어낸 거죠. 이해가요?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자, 근데 지금 여러분 페이지를 안 펴놓은 것 같은데 42페이지 보면은 이게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밑을 통일시켜서 비교할 수 있으면 통일시킨 다음에 비교하면 됩니다. 근데 만약 밑을 통일시키기 힘들다면 로그를 이용해서 구하는 게 기본이라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 아이디어입니다. 근데 이제 방정식 형태에서 자주 나오는 게 a의 x제곱꼴이 반복되는 형태가 자주 나오는데 반복된다는 게 뭔 말이냐면 이런 거 뜬다는 거예요. 이런 거. 이런 형태가 나오면 a의 x제곱꼴을 어떻게 t라고 치환해서 문제를 풀면 되고요. 치환할 땐 당연히 어떤 일이 벌어져요? 맞아요. 범위가 새로 생긴다라는 것을 반드시 염두해 둬야 됩니다.
세 번째가 뭐냐? 지수에 대한 방정식인데 오히려 밑이 다르고 지수만 똑같은 경우가 있대요. 그럼 이때는 해가 뭐가 되냐라고 한다면 fx가 a랑 b가 같을 수도 있고요. 또는 fx가 0이어도 됩니다. 밑이 얼마든지 간에 지수가 0이면 무조건 똑같거든. 근데 또는 a랑 b가 같지 않다고 하더라도 아니다. 또는 뭐가 있을까 하면은 이건 좀 드물게 나오는 주제인데 이런 건 가능해요. 마이너스 1의 짝수 제곱은 1의 어떤 fx 제곱이랑 동일하다.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는 아이디어도 종종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뭐 굳이 비교하자면 이런 식이에요. a의 마이너스 x 제곱 더하기 2x는 더하기 2가 2의 2? 어떤 사례가 있을까요? 그걸 어떻게 써야지 깔끔할까? 이렇게 할까요? 이렇게 했을 때 얘의 해는 기본적으로 x제곱 마이너스 1과 이거 너무 거지 같다. 더하기 2x 더하기 1 이렇게 할까요? 얘랑 얘랑 똑같을 때라고 쓰면 돼요. 그쵸? 그럼 x가 얼마일 때? 마이너스 1일 때 됩니다. 그쵸? 잠깐만 안 되는데? 마이너스 1이면 안 되겠죠. 이거 0은 만들면 안 돼서 제가 숫자를 너무 이상한 거 가져왔네. 이거 더하기 2랑 이렇게. 근데 이러면 좀 마음에 안 드는데. 의도했던 게 아닌데. 어떻게 숫자를 조작하면은 깔끔하게 나올까? 이렇게 하죠. 자, 이렇게 하면은 여러분들이 얘랑 얘랑 똑같으면 돼요. 그쵸? x제곱 마이너스 2랑 x랑 똑같으면 됩니다. 그럼 x라는 게 2 또는 마이너스 1이죠. 맞아요? 근데 우리가 원래 방정식에서는 밑이 마이너스 1인 거를, 그러니까 지수함수에서는 밑이 마이너스 1인 걸 허용하지 않았어요. 밑은 무조건 0보다 큰 걸만 다뤘습니다. 근데 방정식이라서 밑이 마이너스 1인 것도 괜찮아요. 실제로 여기다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은 마이너스 1의 4제곱과 마이너스 1의 4제곱이라서 그냥 1로서 동일한 결과를 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하지만 방정식이라서 지수 함수의 활용이긴 하지만 특이하게도 밑에 마이너스가 존재할 수 있는 게 허용돼요. 예, 허용된다. 그것만 고려해 주세요. 밑에 마이너스가 오는 게 허용된다. 다시 한번,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밑을 같게 해줄 수 있다면 같게 해준 다음에 지수끼리 비교해주면 된다. 만약 A의 X제곱꼴이 반복된다면 치환해서 문제를 풀어준다. 세 번째, 이제 진수가 같고 밑이 다를 때는 밑이 똑같으면 되는데 그게 안 된다면 지수가 0이어도 된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먼저 한번 관련된 문제를 설명해 볼게요. 지수 방정식입니다. 문제 326번이에요.
이렇게 봤을 때 밑을 좀 잘 봐줘야 된다는 거죠. 밑을 뭐로 바꿀 수 있어요? 밑을 뭐로 바꿀 수 있어요? 다 3으로 바꾸면 깔끔하죠. 그럼 이 나누기는 지수끼리 뭐 하는 거예요? 빼기 하는 거죠. 그래서 3에 2x제곱 마이너스 x 빼기 2가 3의 몇 제곱이에요? 4제곱이죠. 얘랑 같으면 돼요. 2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6은 0이고요. 2, 1, 3, 2 맞불이랑 x는 2 또는 마이너스 2분의 3. 뭐 둘의 곱을 구해달라 했으니까 마이너스 3이다. 이렇게 구할 수 있는 거죠. (331번) 9의 x제곱이라는 애랑 3의 x 플러스 1제곱이라는 애가 있어요. 3의 x제곱을 x축방향 마이너스 1만큼 이동하는 거니까 이렇게 그려지는 거죠. 그렇게 생길 때 이 교점이 아니라 어떤 세로선을 그렸어요. 세로선을 그렸을 때 x는 k.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54래요. k를 대입하면 k, 9의 k제곱이고요. 얘는 얼마가 돼요? 3의 k 플러스 1제곱입니다. 3의 k제곱이라는 게 반복되죠. 그럼 어떻게 표현해요? 3의 k제곱을 뭘로 바꾸자? t라고 바꾸자. 그럼 얘를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요? 우찬아, 뭐라고 표현할 수 있어? 9의 k제곱을. 내가 이 3의 k제곱을 t라고 치환한다면 9의 k제곱은 뭐라고 바꿔? 맞아요. t의 제곱. 그럼 얘는 뭐라고 바꿔? 플러스 1은 거슬린다 했어요. 우리가 해석이 잘 안 된다고. 그래서 뭐 하자? 꺼낸다. 근데 꺼내는 건 뭐다? 곱하기예요. 오케이? 그래서 3 곱하기 t 빼기 54는 0이죠. 뭐랑 뭐로 인수가 되니? 9, 6, 54 맞죠? 그럼 t라는 애가 즉 3의 k제곱이 9이거나 마이너스 6인데 이게 말이 돼? 말이 안 된다고. 걸러야 돼요. 왜 이런 일이 벌어져요? 치환을 했을 때는 무슨 일이 벌어진다? 새로운 범위가 생기고요. t라는 3의 x제곱 무조건 0보다 커야 되기 때문에 얘는 존재하지 않는 근이에요. 얘만 답입니다. 그럼 3의 k제곱이 9라면 k는 얼마? 2라고 할 수 있죠. 문제에서 말하는 상황을 그래프로 그려보고요. 그 그래프에서 얻어낸 정보를 식으로 작성하고요. 치환해서 문제를 풀 땐 항상 걸러지는 게 있는지를 고민하는 것. 그게 중요한 부분이다. (3의 x제곱 더하기 3의 y제곱은 12) 9의 x제곱 더하기 9의 y제곱은 74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뭔 생각이 들어요? 뭔 생각이 들어요? 이거에 대해서? 응? 적당히 대입해서 문제를 풀자고? 대입할 게 보여? 치환이요. 맞아요. 치환할 거예요. 3의 x제곱을 뭘로 치환해요? A요. 3의 x제곱을 a라고 치환했고 3의 b제곱을 y라고 b라고 치환하면 a 더하기 b가 12고 그럼 얘는 뭐라고 써져요?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74잖아요. 그쵸? 맞아? 근데 문제에서 구하라는 게 뭐야? 3의 알파제곱 마이너스 3의 베타제곱 뭐 구하래? a-b 구하라는 거죠. 그럼 얘랑 얘를 알려주고 a-b 구하래. 그럼 뭐 하라고 생각이 들어? 이 연립방정식을 푸는 거야? 그러면 맞아요. 곱셈공식 변형하라는 거죠. 그럼 a 플러스 b의 제곱 마이너스 2ab가 74니까 ab가 얼마가 돼요? 35가 되죠.
144 빼기 2ab잖아요. 그럼 내가 원하는 a-b의 제곱은 얼마? a-b의 제곱은 74 마이너스 70. 그래서 얼마? 4가 되고요. 그래서 a-b는 얼마예요? 2가 되죠. 그런가요? 질문 있어요? 물론 연립을 해도 되지만 문제에서 알려준 것과 구하라고 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적절히 전략을 수정하는 것도 괜찮다. 그리고 이런 형태가 반복되면 기본적으로 뭘 하는 게 좋다? 치환을 하는 게 적당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조금 까다로운 게 337번인데 아까 말했던 주제죠. 그러니까 밑에 도 문자가 있을 때 이 문제는 그래도 좀 간단할 텐데 x의 x제곱 마이너스 8제곱과 x의 2x 더하기 7이 같대요. 이게 뭔 말이야? x가 2분의 1보다는 크대요. 이건 아까 말하지 않은 특이한 케이스도 있네요. 일단 지수가 똑같으면 되죠. 그래서 x제곱 마이너스 8과 2x 더하기 7이 같다고 하면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15는 0이라서 x가 뭐랑 뭐가 돼요? 5 또는 마삼. 근데 누가 안 돼? 마삼이 안 되죠. 2분의 1보다 크다 했으니까. 근데 이거 말고 해가 하나 더 있대요. 누구? 야, 2분의 1보다 크다니까 0이 왜 나와? 2분의 1보다 큰데 0이 어떻게 돼? 뭐가 돼요? 뭔 말? 야, 2분의 1보다 크다니까 마가 왜 나와? 1입니다. 얘가 추가돼요. 왜냐면 1이면 무조건 되죠. 그러니까 지수 함수에서는 1이 안 되는데 방정식이라서 1 또는 마이너스 음수가 된다라고. 여기서 1인 걸 찾아야 돼요. 1인 걸 어떻게 찾아요? 이거는 그냥 알아야 돼요. 1이 될 수 있다. 1이면 밑이 1이면 지수에 상관이 없죠. 무조건 1이니까. 자, 두 번째 x-2분의 1에 3-2x가 3에 3-2x래요. 그럼 당연히 뭔 생각이 들어요? 얘랑 얘랑 같으면 되잖아. 그치? x-2분의 1이 3이니까 x가 얼마? 2분의 7. 근데 또 있대. 이거 말고 해가 더 있대요. 뭐? 얘가 0인 경우. 즉 이런 형태에서 좀 특이한 게 두 가지 있는데 어떻게 특이한 게 존재한다? 지수가 0이거나 밑이 1인 경우는 좀 특수한 해라고 생각을 해서 되는 경우랑 안 되는 경우가 매번 다르게 존재할 수 있으니 여러분들이 확인을 해주면 좋다. 문제에서 원하는 쟤네들을 다 더하면 얼마 곱하는 거야? 이거 더하면 5고요. 이거 더하면 6이라서 얘랑 얘 곱하는 게 최종적인 답이네요. 얼마? 30이 되겠습니다. 이제 문제에서 A라 했고요. 이제 B라고 했죠. 특수한 애가 있다는 거예요. 뭐? 지수가 0 이거나 밑이 1. 물론 밑이 마이너스 1처럼 음수인 경우도 존재를 해요. 그런 건 우리가 따로 취급을 해줘야 되고 이 문제에서는 여기다 쓰자. 음수도 가능해요. 음수 같은 것들은 좀 특수한 해라서 여러분들이 좀 잘 봐줘야 된다. 잘 봐줘야 되고요. 이 문제에서는 2분의 1보다 크다라는 멘트 때문에 음수는 신경 쓰지 말아라 라고 했는데 알아두긴 해야겠죠. 342번 볼게요. 오늘 좀 어렵죠? 이게 적어도 하나의 실근을 갖는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건 그냥 대놓고 어려워요. 참고로 이 문제를 학교 시험에서 본 적은 없습니다. 없어요. 네.
그래서 뭐 다행이라면 다행인데 그래도 뭐 아이디어 한 번 정도는 보면 좋겠죠. 자, 뭔 생각이 드냐? 일단 지저분하게 생겼다라는 생각은 들고요. 그리고 또 하나, 내가 계속 걸리적거리는 건 치워버리자는데 누가 걸리적거려 보여요? 그래서 제일 걸리적거리는 게 누구처럼 보여? 아니야. 1제곱입니다. 플러스 1. 너무 거슬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꺼낼 거예요. 선생님 다른 게 너무 더 거슬려 보이는데요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난 이게 너무 거슬려. 그래서 이렇게 묶었더니 이 형태를 우리가 어디서 봤죠? 어디서 봤어요? 이 형태 어디서 봤어? 그쵸. 치환하는 거죠. 그래서 얘를 뭐라고 치환해요? 그래. A라고 치환하면 얘는 뭐라고 치환해야 돼요? 누가 A제곱이라고 말 끝냈어. A제곱 빼기. 자, 이의 X제곱 더하기 이의 마이너스 X제곱이란 건 이의 X제곱분의 1이에요. 얘를 제곱하면 요즘 딱 중3 애들한테 하는 건데 예비 중3한테 제곱하면 어떻게 돼요? 2의 2x제곱 더하기 2의 2x제곱분의 1이야? 아니죠. 우리가 2 곱하기 2의 곱까지 써줘야 되죠. 그래요? 그래서 얘가 지금 거슬리잖아. 필요가 없다고. 그래서 어떻게 해줘야 돼? 빼기를 합니다. 그럼 a제곱 마이너스 2a 플러스 k 마이너스 2는 0이 얘가 적어도 하나의 실근을 갖는데 맞지? 그럼 뭐 하면 돼요? 뭐 하면 돼? 여기 마이너스 2 있는데? 뭐? 자, 얘가 적어도 하나의 식은 갖는다. 이거 2차 방정식이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뭐 하면 돼요? 판별식 쓰면 틀립니다. 자, 왜 틀렸을까요? 맞아. 와, 훌륭했다. 치환을 했죠. 그럼 뭔 생각이 들어요? 새로운 범위가 생겨요. 근데 이거 우리가 앞에서 했죠. 어떤 새로운 범위가 생겨요? 이게 분수꼴이라서 산술기하 평균에 대한 범위가 생기죠. 그래서 얘의 최소값은 얼마? 이 둘 더한 거의 최소값은 얼마? 2 루트 둘 곱하면 네, 그래서 2 루트 1이니까 2 이상이라는 범위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 멘트 얘가 적어도 하나의 실근을 갖는다라는 게 이렇게 치환을 하면서 새로운 국면에 들어가게 되는데 어떻게 되냐? A가 2 이상인 근이 존재한다라고 맥락이 바뀌어요. 야, 근데 얘가 2 이상의 근이 생긴다라고 하는 거 문제 어떻게 풀어? 자, 이렇게 표현할게요. 근에 대한 조건이 범위로 제시되면 참고로 내가 안 나왔다는 건 이 형태가 안 나왔다는 거지 이거부터는 잘 나와요. 여기부터는 잘 나오는 주제예요. 알았죠? 지금 요거부터 치환하는 순간부터 치환해서 새로운 범위가 생겼어요. 라는 그 맥락부터는 자주 나와요. 새로운 범위가 생겼을 때 그 새로운 범위에서 근이 존재한다. 근에 대한 조건이 어떤 뭐 2배가 된다, 뭐 합하면 얼마다 이딴 맥락이 아니라 범위로 제시되는 경우는 우리가 어떻게 푸냐? 2차 부등식부터 가져왔던 주제예요. 그래프 그려서 뭐 쓰죠? 그래프 그려서 뭐 해요? 한판축 쓰기로 했습니다. 그래요? 한판축이 뭐야? 함수값, 판별식, 축이. 잘 말했어요. 자, 그래서 그래프를 그릴 거예요. 계속 말하면 2차 함수 그래프는 뭐 아니면 뭐를 기준으로 그려요? 2차 함수 그래프는 뭐 아니면 뭐로 그려? 이거 2차 함수 그래프 어떻게 그려? 문자가 있어서 잘 못 그리잖아. 어떻게 그려? 꼭지점. 다른 말로 축. 축을 기준으로 지금 축이 어디예요? 1이 축이잖아요. 그쵸? 근데 내가 찾는 근은 어디 있어야 돼?
2보다 커야 되잖아. 즉 x축을 했을 때 여기에 2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그래프 그리고 문제에서 주어진 여기 주어진 2를 대입했을 때 얼마 함수값이 어때야 돼요? 0보다 이하여야 된다라고 하는 한판축의 함수값을 이용해서 문제를 푼다. 자, 그래서 2 대입하면 됩니다. 문제 끝났어요. k-2가 0 이하다. k는 2 이하. 이거는 좀 잘 나오는 편이다. 여기 지금 말했듯이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오는 풀이는 잘 나오는 편입니다. 답은 이거예요. k가 2 이하다. 물론 요 정도가 되면은 난이도가 좀 있어요. 2차 부등식 문제에 우리 공통수학 1에서 이 문제가 있었어. 공통수학 1 센 애도 있었다고. 마플에도 있었고 센 애도 있었고 다 있었던 거예요. 너희 했어. 근데 그때는 학교 시험에서 여기는 난이도가 좀 높아서 안 낸 학교가 종종 있는데 2학년 됐잖아. 그래서 이거를 좀 더 잘 내는 편입니다. 물론 이 정도 나오려면 난이도는 좀 높은 취급 받아요. 근래에 나왔던 학교는 이제 영석고랑 송영고가 나왔었던 걸로 기억해요. 야, 그 냈던 양반 사라졌어 이제. 니네 어차피 다 떠났잖아. 아, 나왔다라는 이야기예요. 나왔다. 나올 수 있다. 학교 불문하고 나올 수 있다는 이야기겠죠. 성형고에도 나왔다는 이야기는. 아, 참고로 이 표현이 이제 교과서에도 많이 수록되기 때문에 자,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원래 한 판축을 다 쓰는 게 기본이에요. 근데 이거 요령이 너무 없는 친구들이 있어서 좀만 더 설명하면 만약에 그래프를 봤을 때 지금처럼 2 이상이잖아. 그치? 그래서 2를 기준으로 바라봤는데 그 대입을 했을 때 0보다 작다가 있으면 판별식 축 안 써도 됩니다. 대입을 했을 때 0보다 작다라는 표현이 등장하잖아. 그러면은 판별식 축 안 써도 문제 다 풀려요. 일반적으로 그지 같은 문제는 요런 거지. 이 문제는 아니지만 예를 들어서 이런 거. x제곱 마이너스 ax 플러스 2는 0이라는 애가 이거의 두근이 1과 3 사이에 존재한다. 이런 문제 나오면 다 해야 됩니다. 한판축. 이런 문제가 좀 까다로워요. 0보다 작다가 안 나오는 케이스. 그러면 좀 까다로운데 0보다 작다가 나오면 이 정도만 해도 된다. 자, 여기까지가 방정식입니다. 여기까지가 방정식. 자, 그럼 부등식은 어떻게 푸냐? 아까 전에 했던 맥락을 그대로 가져올게요. 우리 숙제 질의응답 했을 때. 뭔 말이냐면 첫 번째, 밑이 1보다 크잖아? 밑이 1보다 크다면 지수가 큰 애가 더 큰 거죠. 그래서 밑이 1보다 클 때는 어떤 a의 fx제곱이 a의 gx제곱보다 크다라는 말은 그냥 fx가 g보다 크다라는 이야기예요. a라고 하죠. 근데 a가 만약에 1보다 작잖아? 그럼 어떻게 바뀌어요? a의 fx제곱이 a의 gx제곱보다 크다라는 말이 어떤 걸 유도해? f가 g보다 작다라는 것을 유도한다는 거죠. 즉 우리가 밑부터 봐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밑부터. 오케이? 밑부터 봐야 된다라는 게 첫 번째. 두 번째는 뭐예요? 만약에 a의 x제곱꼴이 반복되면 어떻게 한다? 아까랑 마찬가지죠. 치환해서 문제를 풀어준다 라고 하는 거. 이게 좀 특이한데 만약 밑에도 밑에도 문자가 들어있는 경우가 있거든. 그럴 때는 로그를 취해서 해결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취하다는 표현이 뭔 말이에요? 취한다 이거야? 그럼 뭐야 취한다가? 양변에 로그라는 걸 씌운다라는 표현이에요. 보통 취하다라는 표현은 행동을 하다라고 이해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죠? 로그를 취하다라는 거는 양변에 로그를 쓰는 걸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양변에 로그를 취한다는 게 어떤 주제냐면 일반적으로 이런 거예요. 우리가 a의 x제곱이라는 게 있잖아. 그치?
A의 B제곱 이런 게 있죠. 근데 여기다 내가 만약에 로그를 취해 그럼 어떻게 돼요? B 로그 A가 돼요. 로그의 성질을 쓸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진수에 있는 지손 밖으로 꺼낼 수 있잖아. 그치? 그걸 쓸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거를 이용해서 우리가 문제를 푼다. 즉 이게 지수에 대한 이야기인데도 불구하고 로그가 등장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구조상. 근데 많이 나오진 않을 거예요. 이게 지수 파트에서는. 이게 로그 파트에서는 많이 나오는데 지수 파트에서는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내용은 이거밖에 없어요. 한번 마찬가지로 이 책이 아니잖아. 어? 아, 저기 있다. 마찬가지로 지수 부등식 한번 보도록 해볼게요. 하필 또 나왔네요. 348번. A라는 애가 10의 x-2의 제곱이 루트 10의 5-x제곱이라고 써 있어요. 보기 흉하죠? 그래서 밑을 맞춰주는 게 기본이에요. 2분의 5-x제곱 이렇게 됩니다. 이거 해풀 수 있죠? 예이래요. 풀어볼까요? 얘랑 얘를 비교하는 거니까 2 넘기면 2x-2의 제곱이 5-x. 왜 밑이 1보다 크잖아. 그럼 그냥 그 방향 그대로 써주면 되죠. 전개해서 정리해주면 이렇게 돼요. 2x제곱 마이너스 7x 더하기 3이 0 이하다. 그럼 x의 범위가 어떻게 돼? 2, 1, 1, 3. 2분의 1이랑 3 사이다. 이렇게 됩니다. 이게 A의 범위예요. 근데 B라는 것을 이따위로 썼대요. 2차 부등식인데 아까 전에 말했던 문제가 바로 등장하죠. x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6이 0 이하다 라고 하는 거. 근데 문제에서 뭐라 했냐? A가 B에 포함된대요. x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6이라는 애가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그려져요. 그쵸? 0 이하라고 하면 여기잖아. 그치? 이게 해야 그 사이에 누가 있대요? 2분의 1이랑 3이 사이에 있다. 이게 다른 말로 이렇게 해석합니다. 이 방정식의 근이 2분의 1보다 2하고 3 이상이다 라고 해석해요. 그래서 아까 그 문제가 돼버린 거예요. 근에 대한 조건이 범위로 제시됐기 때문에 우리가 뭘 쓴다? 한판축을 쓴다. 그래프를 그리고. 근데 이 문제도 마찬가지로 아까처럼 2분의 1을 대입하면 실제로 그 함수값이 0보다 어때요? 0보다 작죠? 이러면 판별식과 축은 안 써도 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다시 한번 x에다가 요거 x에 2분의 1을 대입한 게 어때야 된다? 0보다 2하다. 대입하면 얼마냐? 2분의 a 더하기 4분의 25 0 이하다. 그리고 x에다 3 대입한 것도 얼마다? 0 이하다. 3 대입하면 얼마예요? 3a 더하기 15. 그럼 얘랑 얘를 동시에 아우르는 a의 범위는 얼마? 마이너스 2분의 25랑 마이너스 5 라서 마이너스 2분의 25 이하다. 이렇게 답이 나오겠죠. 뭔 말이냐면 여기 어떤 a가 있는데 마이너스 5 이하랑 마이너스 2분의 25 이하라고 하면은 이거의 공통 부분은 얘잖아요. 그쵸? 그래서 얘가 해가 됩니다. 아까랑 같은 주제죠. 근에 대한 조건이 범위로 제시되면 그래프를 그려서 한판축을 쓰는데 특별히 함수값을 대입했을 때 0보다 이하가라는 맥락이 나온다면 판별식과 축을 사용하지 않아도 괜찮다. 그런 이야기를 했죠. 말했다시피 이 표현은 곧잘 나오니까 이 표현에는 익숙해지기 바랍니다. 이 표현에는 다음 파트에 또 나올 거예요. 로그에서 또 나올 거고요. 저기 그 다음 두 번째 주제인 삼각함수에서 또 나올 거고요. 이 맥락은 자주 나오니까 기억을 해주세요.
351번은 두 번째 파트입니다. fx가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3인데 4의 fx제곱 마이너스 2의 1 더하기 fx제곱 이 48보다 작다. 뭐가 이 문제에서 제일 거슬려 보여요? 맞아요. 1이 거슬려요. 그래서 걔를 어떻게 해요? 앞으로 개수로서 꺼내자고. 그러면은 4의 fx제곱 마이너스 2 곱하기 2의 fx제곱 빼기 48이 0보다 작다. 이러면 이제 거슬리는 게 없으니까 우리가 깔끔하게 뭘 할 수 있어요? 치환을 할 수 있습니다. 얘를 t라고 치환하면 t제곱 마이너스 2t 마이너스 48이 0 이하래. 그럼 당연하게도 t가 뭐랑 뭐 사이요? 6, 8, 48 마이너스 6과 8 사이가 되는 거예요. 그래요? 근데 여기 등 안 붙어 있네. 땡큐. 자, 근데 뭐 여기서 그럼 이제 풀면 되죠? 그래요? 아니라고. 치환을 하면 뭐? 새로운 범위, 어떤 범위가 생겨요? t는 기본적으로 0보다 크다가 있죠. 0보다 큰데 마이너스 6보다 크다. 이게 말이 돼?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얘는 쓸모가 없는 겁니다. 즉 나는 2의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3이라는 게 2의 3보다 작다. 이것만 하면 돼요. 알았죠? 어차피 무조건 0보다 크기 때문에 이 왼쪽이 사라졌다는 이야기야. 무조건 성립한다는 거죠. 이거는 항상 성립한다. 그렇기 때문에 안 써도 돼요. 그럼 이제 밑이 정확하게 맞아 떨어졌죠. 2로. 그럼 얘랑 얘만 비교하면 되니까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3이 3보다 작다. x는 3과 마이너스 2 사이. 이게 뭐예요? 최종적인 답은 개수 구하라네. 개수 뭐냐? 마이너스 1, 0, 1, 2. 4개가 답입니다. 맞아요? 질문 있어요? 비슷한 이야기가 계속 나오죠. 비슷한 이야기 계속 나옵니다. 얼마 안 남았어요, 여러분. 세 문제만 더하면 우리 쉬는 시간 가지고 그 다음 지수 로그 함수 하러 갈 겁니다. 로그 함수 하고 A단계 풀죠. 자, 이어서 354번. 여러분 새해예요. 너는 이제 1학년이 아니야. 2학년이야, 2학년. 2학년이면 2학년답게 해야지. 그치? 니네 새해 다짐 뭐 했어? 열심히 이룩합시다. 또 뭐 했어? 살찌기 말고. 1.0. 그래. 그러면 그걸 위해서 뭐 해야 돼? 1.0인 애들처럼 공부해야 되잖아. 1.1. 1.1인 애들처럼 공부해야 되잖아. 수학은 2등급. 나머지 1등급. 그럼 1.1이 안 될 텐데? 1.1. 안 돼. 6과목을. 야, 당장 1 더하기 1 더하기 1 더하기 1 더하기 2. 하나, 둘, 셋, 넷. 나누기 6 하면 얼마야? 5, 8, 1점. 당장 3 넘어가잖아. 지금 1, 2, 3, 4, 5, 7. 1.7이네. 1.1 넘어가잖아. 1.1 뭐 되네. 1.1 6? 이런 반올면 1.2지. 사실상. 자, 354번. 얘가 얘보다 작대요. 1이라는 건 사실 뭔 말이에요? 다른 말로 밑을 갖게 해줄 수 있죠. 0제곱입니다. 그럼 이 x-1이 0보다 어떠면 돼? 그럼 안 된다니까.
아까 뭐라 했어요? 제일 중요한 건 밑이 1보다 크냐 작냐. 아까 전까지 했던 건 밑이 명확했어. 2, 뭐 이런 것처럼 숫자라고. 그래서 아 이게 크다 작다가 됐잖아. 근데 지금 안 나와 있죠. 그럼 뭐부터 해야 돼? 밑부터 크기 관계를 따져야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첫 번째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이 1보다 크다라고 한다면 뭐 이거 풀면 x가 0보다 작거나 x가 2보다 크다가 된 거죠. 그때 그러면 x 마이너스 1이 0보다 작은 거라서 얘랑 얘를 동시에 아우르는 범위는 x가 0보다 작다. 이게 첫 번째 해입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밑이 1보다 크다라는 건 이 2차 부등식 풀었을 때 이런 애가 나오고요. 그랬을 때는 지수끼리 부등호 방향을 그대로 가져오게 되는데 얘랑 얘를 연립하게 되면 이게 된다는 거죠. 그럼 두 번째 어떤 경우도 있어요?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이 0보다 작을 때, 1보다 작을 때, 즉 뭔 말이야? x가 0과 2 사이에 있을 때는 어떻게 돼요? x 마이너스 1이 오히려 0보다 어때야 돼? 커야 되죠. 그럼 어떻게 돼요? x가 1과 2 사이가 되는 거예요. 최종적으로 이 둘이 내가 찾는 해가 되고 문제에서 얘를 s라고 했네? 이 s에 속하지 않은 애를 찾아달래요. 누가예요? 누가 이 s에 속하지 않아? 맞아요. 2분의 1. 4번에 있는 2분의 1이 답이 됩니다. 이 범위에 없는 유일한 숫자죠. (357번) (9의 x제곱) 마이너스 2a 곱하기 3의 x제곱 더하기 9가 0 이상이다. 이게 모든 x에 대해서 성립한대요. 그래서 당연히 뭐부터 해? 치환부터 하죠. 얘를 치환하면 t제곱 마이너스 2a 플러스 9가 항상 0 이상이래. 그럼 당연히 뭐 해? 뭐 2a t 안 썼네? 뭐 하면 되겠어요? 판별식이 0보다 어때야 돼? 여기 등호가 붙어 있잖아요. 그쵸? 판별식 0보다 뭐 해야 돼요? 이하다. 맞아요. 짝수 판별식 쓰면 어떻게 돼요? a제곱 마이너스 9가 0 이하다. a는 3과 마3 사이. 맞아요? 이 양말 또 뜸들이지? 틀렸습니다. 자, 왜 틀렸을까요? 아니요, 답은 여기는 맞습니다. 여기가 틀렸어요. 여기 마3 이상이라고 하면 틀려요. 왜? 맞아요. 치환을 했으니까 뭘 해야 돼? 0보다 크다. 즉, 이 말은 사실 모든 x에 대해서 성립하는 게 아니라 0보다 큰 t에 대해서 성립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런 범위 등장하면 항상 뭐 하는 거랬어? 그래프를 그려야 돼. 근데 문제가 생겨요. 이거 그래프 그릴 수 있어? 왜 못 그려? 맞아. 축을 몰라. 축을 모른다고. 축을 그래서 먼저 결정해야 돼요. 이 A라는 애가 0보다 크냐 0보다 작냐로 결정해야 돼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실제로 이 문제가 고등학교 3학년 모의고사에 나온 적이 있어요. 오답률이 꽤 높았습니다. 왜 오답률이 높았어? 이게 원래 1학년 문제인데 그걸 1학년 때 제대로 안 하고 2학년 때 여기서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안 하고 고3 때까지 가니까 고3 때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 틀렸다는 이야기예요. 오케이? 물론 그 문제는 이거보다 조금 더 복잡하지만 이 내용을 그대로 담고 있어요. A의 범위를 모른다. 자, 실제로 A가 0보다 크다면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집니다. 이렇게 그려져야 돼요. 그쵸? 이렇게. 맞아? 이렇게, 왜냐면 Y절편은 알거든.
이렇게 그려지거나 이렇게 그려져야 돼요. 그래서 a가 0보다 클 때는 뭐 이상이라고 하죠. 이때는 얘가 됩니다. 이게 맞아요. 0 이상일 땐 3보다 이하가 이게 맞아. 근데 a가 0보다 작잖아? 즉 축이 0보다 작으면 나는 어차피 0보다 클 때만 관심이 있거든. 그래서 그래프가 이따위로 그려져도 상관이 없어요. 즉 무슨 말이냐면 a가 0보다 작으면 그냥 항상 성립합니다. 즉 최종적인 a의 범위는 그냥 3 이하예요. 이게 답입니다. 문제에서 원하는 게 a의 최대값을 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답은 3인데 그래서 그 답을 3이라고 구하는 건 이걸 3부터 마이너스 3까지 하고 해도 답은 어차피 나오거든? 어차피 답은 나와요. 근데 만약 서술형이었다면 여러분들은 3과 마3 사이라고 해서 틀렸겠죠. 실제로 답은 a는 3 이하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다시 얘는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든 이렇게 그려지든 이렇게 그려지든 어차피 상관없어요. 나 여기만 0보다 크면 되는데 0보다 이상이면 되는데 이미 y절편이 9라서 이 0보다 작은 부분이 존재할 수가 없어요. 축이 왼쪽이 있으면. 이런 그래프에 대한 이해가 동반되어야 합니다. 항상 성립한다는 거죠. 실제로 아까 고3 얘기를 했으니까 고3 얘기는 어떤 문제였냐면 그냥 소개만 할게요. 그 개요만. 실제로 축이 두 개가 저렇게 그려지는데 이게 너무 좀 빡세네. 자, 문제에서 뭐라 했냐면 이렇게 했어요. 2차 함수가 있는데 0 오른쪽은 꺾는다라고 표현했어요. 0 오른쪽은 꺾는다. 0 오른쪽은 꺾을 건데 그래프가 문제 그래요. 여기는 지난다 했어요. 마이너스 뭐 2, 0은 지난다. 여기를 지나는 2차 함수인데 0보다 오른쪽에 있는 부분은 0 왼쪽에 있는 부분을 꺾어서 만들고 그리고 여기는 무조건 여기 위에 그려지도록 해야 된대요. 그래서 실제로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지냐면 축이 여기에 있으면 이렇게 그려져야 되고요. 축이 여기에 있으면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졌습니다. 이 두 개의 그래프 그렸어야 됐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뭔 말이냐? 원래 축이 여기에 있었다면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졌던 애인데 여기서 0보다 작은 부분 접은 거죠. 이렇게. 그리고 축이 왼쪽에 있었다면 여기를 무조건 지나야 돼서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졌던 건데 여기를 이렇게 접었다는 거죠. 이렇게. 근데 이런 식으로. 결국 축이 어디 있냐에 따라서 그래프 개형이 아예 달라져서 이걸 구분하는 작업이 있어야 되고 애초에 그러니까 요거를 못하면 요거는 건드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요 정도는 이해를 해주고 경험을 쌓아야 한다. 이게 제일 어려웠냐라고 하면 그건 아니었어요. 이거보다 어려운 문제가 수학, 그러니까 이거는 미적분 원 문제긴 했는데 미적분 원 기준으로 이거보다 어려운 문제가 두 문제 더 있었어요. 두 문제 더 있었다. 이거보다 어려운 게. 이런 그림을 그리는 것보다 어려운 게. 대수에서 어려운 문제가 보통 3문제, 미적분 원에서 3문제, 그리고 이제 선택 과목에서 3문제 있거든? 9개 다 틀리면 64점이니까 보통 3등급, 4등급이에요. 아까 적어도 요 정도 라인 문제에서 방금 말했던 문제 중에 한두 문제 맞아야지 3등급이 들어갑니다. 거기서 몇 문제 더 맞아야지 2등급이 되고요. 맞죠? 그러니까 생각보다 모의고사 수능 2, 3등급은 2등급은 쉽지 않아요. 요 정도는 다 할 수 있어야 돼요. 다. 알았죠? 말이 길어졌네요. 360번. 반감기입니다. 반감기가 뭐예요? 반감을 가지는 기하 사춘기처럼? 반감기가 뭐야? 맞아요. 반으로 줄어드는 기간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거 있잖아. 이 공룡뼈 같은 경우는 2억만 년 전 공룡입니다. 이걸 어떻게 알아? 화석 그걸로 뭐? 지층 보고 알아? 뼈다귀밖에 없는데? 지층 보고 알지. 선 캄브리아 시대. 2억 년 전에 성캄브리아 시대야? 야, 2억 년 전이면은 백악기 아니야? 성캄브리아가 제일 먼저잖아. 그거 적어도 15억 년 전 아니야? 고생대보다 전이잖아. 신생대 그걸로 신생되면 맘모스가 나와야지 뭐. 그걸로 알 수 있다고 제가 들었어요. 지층 그걸로? 네. 야, 그러면 유물이 나왔어. 유물. 이게 유물이 나왔는데 이 유물이 신라 시대 거 같대.
근데 신라시대 언제 건지 어떻게 알아? 그래, 그렇게 따지자. 과학적으로 따졌대라는 표현을 들어보자. 그 영화에서 과학적으로 이렇게 따져보니까 몇 년 전이랑 몇 년 사이다 이렇게 했잖아. 그게 어떻게 구하냐 했더니 그 얘기예요. 얘입니다. 얘가 그 얘기예요. 알았죠? 피곤한가 보네. 진짜 쌍꺼풀생인가 보니까. 그 과학 연대기라고 하는데 어쨌든 유물이나 이런 거 따질 때 이게 언제적 건지 어떻게 하냐라고 했을 때 이런 아이디어를 이용해서 실제로 구한대요. 방사성 동위원소입니다. 방사성 탄소 동위원소. 그딴 거 사실 관심 없고요. 원래 C가 전자가 몇 개 있대요? 네, 넘어가죠. 어쨌든 이게 불안정하대요. 불안정해서 이게 쪼개진대. 시간이 지나면 반이 뚝 갈라진대. 맞죠? 얼음 녹듯이. 근데 그게 반으로 뚝 갈라지는 게 몇 년 걸린대요? 5730년 걸린대요. 얼마 안 걸리죠. 얼마 안 걸리는 거예요. 우주를 단위로 기준으로 하면 얼마 안 걸리는 거래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원래 부서지면 안 됩니다. 왜냐면 이 원자라는 게 부서지면 실제로 안 좋은 일이 있어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원자를 억지로 부수면 무슨 일이 벌어지죠? 맞아요. 그게 핵폭발이죠. 그러니까 원자는 쉽게 부서지면 안 돼요. 근데 이게 방사성 탄소 동위원소라서 좀 약간 돌연변이 같은 거라 좀 잘 부서지는 거고 걔를 이용해서 우리가 이 얼마 남아있는지를 통해서 몇 년 전 건지를 파악할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사실 이런 배경 지식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냥 식이 이렇게 나왔어요. 그렇죠? 식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럼 이제 묻는 거죠. 내가 원하는 게 어떤 유물을 발굴했더니 그 유물에 발견된 이 존재하는 방사성 탄소 동위원소가 62.5g이 남아 있었대요. 근데 그게 원래 몇 g짜리였대? 1kg, 1000g짜리였대요. 그럼 여기에다가 얼마를 곱해야지 62.5가 돼요? 또. 야, 얼마야? 1000 나누기 1000분의 62.5 얼마야? 1000분의 625. 뭐라고? 그게 얼마냐고 분수로. 1000분의 625. 암산을 할 수 있잖아. 얼마야 분수로 바꾸면. 진짜 좋은 시도였는데 틀렸어요. 이게 1000분의 625로 본 62.5로 보는 게 아니라 만분의 625로 봐야 돼요. 625가 어떤 숫자예요? 야, 5. 맞아. 얘는 뭐의 4제곱? 그럼 2의 4제곱만 남겠네. 5의 4제곱, 10의 4제곱이라면. 그렇죠. 2의 4제곱분의 1이 얘인 거죠? 그럼 이 x는 얼마야? 30이야. 5730이 몇 번 있는 거야? 이게 4번 있는 거죠. 그래서 얼마? 22,920이죠? 왜냐면 원래 8이 맞는데 여기 1이 넘어와서 그래요. 그래서 이게 답입니다. 실제로 그래서 활용 같은 문제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 문제를 정확하게 해석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괜찮아요. 그냥 문제에서 주어진 식만 적당히 조작하면 돼요. 알았죠? 그걸 온전히 다 풀 필요까지 읽으면서 풀 필요는 없습니다.